63회 FAT급 이론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며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갖추고 가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의 1차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는 거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약만 하고 약속만 한 거래 2번과 같은 종업원을 채용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는 회계상 거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계정 과목은 수익 비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4번 경상연구개발 B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어봤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들을 보니 상품 매입한 금액이 60만원 재고자산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이건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 자 상품을 사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운반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광고 선전비도 마찬가지로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60만 8천원 2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죠. 여기에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인 이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10%로 보는 게 아니라 0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6번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를 올바르게 설명한 학생은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여기서 수익적 지출은 해당 자산을 원상복구하는 데 쓴 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완전 업그레이드하는 데 쓴 돈들을 얘기하죠. 수익적 지출은 건물 벽에 도색 등이 있을 거고 자본적 지출은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 답은 4번 혜인이가 한 말이 되겠죠.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어요.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나머지 도색을 하거나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거나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가 소모되어 교체한 이 지출들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괄호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키워드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 우리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현금주의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야 장부에 작성하는 방법이고 발생주의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아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고 하니 1번 발생주의가 정답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상품 T 계정을 그려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차변 가장 위쪽에는 기초상품 재고액 15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단기 순매입액이죠. 단기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등을 뺀 금액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입 운임 등이 있으면 더한 금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60만 원의 매입 애누리 이 금액만 있으니까 빼주면 54만 원. 대변의 가장 밑에는 기말 재고액, 기말 재고액은 1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차변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 매출 원가죠. 이 매출 원가 금액을 계산해 보면 59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의 오류가 단기 매출 원가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기말 재고 자산을 1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정확한 기말 재고액은 12만 원이다. 즉 기말 재고 자산을 더 많게 적은 거죠. 여기 위에 계산했던 상품 T 계정을 볼게요. 총액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말 재고 자산을 더 많이 적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 금액은 더 적게 계산이 되겠죠. 매출 원가는 과소 계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 원가가 원래 금액보다 적게 장부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 빼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니까 매출 총이익이 원래 금액보다 더 많게 장부에 계산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단기 순이익도 많게 즉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과소과대 4번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공의 23년 5월 지출 예산서의 일부이다. 이를 집행하여 회계 처리했을 때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가는 직원 단합을 위해 가족 등반 야유회 개최비죠. 우리 직원들을 위한 돈이니까 복리후생비가 맞겠죠. 나는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어 학원을 지원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라고 회계 처리해야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63회 FAT급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알파벳 SN 숫자 4입니다.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실무수행 1번 기초정보관리의 2의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죠. 메뉴로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해 주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주식회사 리즈온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신규로 등록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일반 거래처 탭에서 빈칸 클릭해 주시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코드 03100 그리고 상호명은 리즈온 주식회사 리즈온 사업자 등록번호 0 눌러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자 번호 11081021229 대표자명은 김리즈 엔터 다음 전체 동그라미 해주시고 업태는 여기 나와 있는 도소매업 그리고 종목은 방향제 그리고 우편번호는 F2 눌러서 우편번호 코드 도움 창에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적용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거래 시작일 거래 시작일은 23년 1월 1일로 나와 있는데 잘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추가사항 탭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담당자 메일 주소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자 메일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이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LEES 그리고 메일 주소는 네이버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완료되었습니다.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이죠.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첫 번째는 외상매출금 왼쪽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오른쪽에 빈칸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 진한 색으로 칠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F2번 누르고 여기 나와 있는 거래처들 검색해서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강남미인 그리고 금액은 4,100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하늘 화장품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찾아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하고 F2 뷰티 전국 금액은 1,4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F2 누르고 샤인스타 금액은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날짜를 치고 분계를 입력하는 내용들이죠. 1번 문제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한 후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이렇게 키워드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돈을 쓴 상황이죠. 거래처 직원들에게 돈을 썼으면 우리는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우리가 계정 과목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첫 번째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지급금인데 상품을 사고 카드 결제했을 땐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 외 지출을 했을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미지급금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빠곰탕에서 카드를 결제를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돈을 내야 하는 곳은 카드사, 즉 신한카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신한카드로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으시고 날짜 그리고 금액 확인하고 1월 11일 차변에 접대비 입력하실 때 800번대로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금액은 72,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72,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번 재고자산 매입거래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처 순수회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는 계약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니 날짜를 2월 1일 치고 들어가서 얼마인지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니 지금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선급금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면 지금 분계가 차변에 선급금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를 보고 이제 지급 날짜, 즉 2월 13일의 거래는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놨던 것을 없애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니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나머지 금액
450만 원을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상품을 구입한 것이니 차변에 상품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날짜 2월 13일 치고 들어가서 차변에 상품 먼저 적어보면 상품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순수해, 금액은 아까 50만 원이었었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입금, 마찬가지로 순수해 4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료 설명 먼저 보면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래 기업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우리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여 문제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사례와 그리고 그 원천 징수해놨던 금액을 나중에 회사 부담분과 같이 납부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문제가 나오죠. 지금은 원천 징수한 금액을 회사 부담분과 같이 납부를 한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이 금액을 장부에 예수금이라고 적어 놓는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올바른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회계 처리를 해보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업은행이겠죠. 직원에게 원천 징수한 금액과 회사 부담분 합쳐서 우리는 16만 7,500원을 냈네요. 이 금액은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0%는 직원 부담분, 50%는 회사 부담분인데 직원 부담분은 예전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부채로 예수금 대변에 적어놨겠죠? 그거를 한계 처리해서 없애줘야 하니 차변에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으로 복리후생비라고 쓰기로 했으니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절반씩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지금 거래일자 여기 보셔야 되겠죠? 3월 10일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기업은행 금액은 16만 7,500원. 차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절반인 83,75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 자, 우리는 800번대, 항상 800번대 비용 쓰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복리후생비 83,75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월세 계약 내역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란에 4월분 월세를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쓰시면 되고 4월분의 월세가 이체 내역에도 150만 원, 월세 계약서에도 150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가 빌리고 돈을 낸 거니까 임차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날짜 4월 18일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임차료 800번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료 설명란에 비대면 재택근무를 위한 회계세무 소프트웨어 위아고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회사 업무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을 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변에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즉 외상인데 여기서 외상이라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상품 외에 지출이 생겼을 때 상품 구입 외에 지출이 생겼을 때 외상 나중에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죠. 더존 소프트. 그래서 날짜 7월 20일 확인하고 7월 20일 차변에 소프트웨어 금액은 27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더존 소프트 270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9월 8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정산차익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월 6일의 거래를 확인한 후 정산거래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9월 6일의 거래를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9 엔터, 6 엔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지금 대변에 현금, 차변에 40만 원 가지급금. 그래서 현금으로 다 주고 정산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차변에 써놓은 상황인 거죠. 거래처도 김진수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면 지금은 9월 8일 이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상황이니까 이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여비정산서에 지금 보니 지급받은 금액은 40만 원인데 실제 소요액 42만 원이고 추가된 이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써서 더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차변에는 이렇게 출장 갔을 때 들어간 돈들 여비교통비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9월 8일에 입력해보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에 42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그리고 김진수 4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차액 들어간 거 2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료 설명란에 직원들의 근무복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현금 구입했으니 대변에 현금이고 그리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금액 24만 3천 원 그리고 날짜 확인하신 다음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10월 22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꼭 써주셔야 되고 금액은 24만 3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24만 3천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재고자산의 매출거래입니다. 자료 설명란에 ST마음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키워드 상품 판매라는 키워드 나오면 우리가 상품 매출에서 발생한 수익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총 금액을 보니 지금 270만 원이네요. 27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대금 중 200은 현금으로 받았으니 현금 200,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니 외상 매출금 나머지 7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 확인하시고 11월 24일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 270만 원 차변에는 현금 200만 원 그 다음 외상 매출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ST마음 금액은 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3번 전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6월 30일에 입력된 거래는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한 거래이다. 뭔가 틀렸으니까 우리 보고 수정을 하라고 하는 문제죠. 자, 6월 30일 치고 들어가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를 냈을 때는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에는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으니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코드 부분 클릭하고 F2번 눌러서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계 업무 관련 도서를 현금으로 구입한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 그러면 날짜 12월 20일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출금 도서인쇄비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로 잘 입력되어 있고 금액을 보니 금액이 3만 원인데 6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액만 차변 쪽 클릭하고 3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실무수행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란 보시고 수동결산인지 자동결산인지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1번 소모품 정리하는 문제는 지금 수동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2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자동으로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 문제는 분개한 뒤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차변대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 읽어보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다. 여기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 처리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장부에 적어놨다라는 뜻이고 이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 현재 사용한 소모품은 2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사용한 소모품은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소모품 얼마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서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적어서 소모품을 감소시켜 주는데 사용한 부분인 20만 원만큼만 감소시켜 주면 되고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 발생으로 20만 원 적어서 기말 수정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분개하신 다음에 12월 31일자에 차변 소모품 B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 20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은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엔터 치고 이 창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여기 칸에 문제에서 주어진 3,300만 원 이 금액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꾹 눌러주시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까지 예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수행과제 1번이 완료됐습니다. 수행과제 2번 손익대체 분계하는 방법은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신 다음 날짜 12월 치고 기능 모음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표에 26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고 나면 완료가 되신 거예요.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실 거면 일반 전표 메뉴에서 날짜 다시 검색해 주시고 가장 위에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했던 분계 그리고 자동으로 입력했던 분계 그 다음에 밑에 손익대체 분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올바르게 잘 입력된 것입니다. 입력 자료 및 회계정보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조회하는 문제죠.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하나씩 보면 되겠네요. 먼저 리즈온의 대표자 성명은 김리즈다. 맞네요. 그리고 주업종은 방향제 도소매업이다. 맞죠? 그리고 깨끗해 사업자 등록번호는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입니다. 12번 문제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예적금 현황 메뉴로 들어가셔서 날짜 12월 말이니 12월 31일 그리고 은행별 예금 잔액이니 여기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잔액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국민은행은 지금 틀렸죠. 그리고 기업은행은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부터 14번, 15번, 16번까지는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씩 볼게요. 자, 6월 말이니까 6월 30일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251 그리고 거래처 엔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외상 매입금의 잔액을 6월 말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하나씩 확인해 보면 더 좋은 화장품은 잔액이 맞죠. 그리고 순수해 450만 원 맞고 뷰티 천국 1,500만 원인데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입니다. 6월 말 기준 미지급금 잔액이죠. 그럼 이번에는 계정 과목 클릭해서 253 미지급금으로 번호 바꿔주시고 다시 엔터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탐브라운 잔액 맞고 아빠곰탕 맞고 신한카드가 틀렸죠. 8만 원인데 8천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 12월 말이니 12월 31일 그리고 외상 매출금으로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 가장 적은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죠. 이 많은 잔액들 중에 가장 적은 걸 찾아보면 여기에 있는 ST마음이네요. 자, ST마음은 지금 거래처 코드가 00177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마지막 문제 12월 말 더존 소프트의 미지급금 잔액 그러면 253 미지급금으로 검색해 주시고 더존 소프트 검색해 주시면 잔액 370만 원입니다. 그래서 37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7번 현금 출납장 조회입니다. 현금 출납장은 여기에 있죠.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단기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단기의 출금 금액들의 합계를 물어봤으니 밑으로 쭉 내리셔서 여기에 누계라고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 6,758만 2,450원이 되겠죠. 18번 총계정원장 조회입니다. 총계정원장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비교통비의 월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비교통비 검색해 주시고 자 발생한 여비교통비는 비용이고 발생을 하게 되면 차변의 금액이 적히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금액들을 비교해 주셔야 되고 9월부터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이 틀렸네요. 70만 8천 원인데 잘못 적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마찬가지 총계정 원장 조회 문제인데 여기에서 단기 중 예수금이죠. 그러면 계정 과목 254 그리고 단기 중 예수금의 차변 감소 금액이 가장 적은 월을 물어봤죠. 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대변에 적히고 감소하면 차변에 적히는데 이 차변에서 가장 적은 월을 물어봤으니 금액이 가장 적은 3월이 되겠네요. 20번 문제부터 21, 22는 일개표 월개표 조회 문제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일개표 월개표로 가주시고 자, 20번 문제는 9월 한 달 동안이니 9 엔터 이렇게 치시면 9월이 검색이 되고 가지급금의 대변 감소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가지급금에서 대변의 감소 금액을 물어봤으니 합계란에 적혀있는 이 6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1번에 10월에 한 달 동안이니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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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이렇게 적어주시고 복리후생비에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복리후생비의 금액을 물어봤죠. 자, 금액은 그냥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32만 7천 원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2만 7천 원. 그리고 22번 문제 12월 한 달 동안이니 날짜를 12월 1일, 12월 31일 그리고 여기에서 도서 인쇄비를 찾으라고 했으니 컨트롤 F 누르고 도서 엔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발생한 금액을 물어봤죠. 도서 인쇄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을 했을 때 차변의 금액이 적히겠죠. 그래서 차변의 금액의 합계 5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 24, 25, 26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단기에 발생한 12월자를 치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지금 왼쪽 단기 금액이 적히겠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보면 되겠네요. 먼저 복리후생비는 맞고 그 다음 접대비도 맞고 임차료는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을 물어봤으니 이 금액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8억 9,433만 원. 25번에서 상품 매출 원가,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를 물어봤는데 이 금액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1억 8,879만 5천 원. 마지막 손익계산서 문제로 세금과 공과금을 물어봤죠.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60만 4,840원. 그리고 27번부터는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들이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12월 말 기준이니 날짜를 12월 이렇게 치시면 왼쪽에 단기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소모품 잔액 이 금액이죠. 155만 6,200원. 그리고 선급금 잔액 280만 원이죠. 280만 원. 그 다음 무형자산 잔액을 물어봤는데 무형자산은 여기에 있죠. 1,87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금 잔액을 물어봤는데 자본금 잔액은 여기에 나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31번은 전기말 당좌 비율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당좌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알려줬네요. 여기에서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전기 금액으로 금액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먼저 당좌 자산의 금액을 확인해 보면 당좌 자산은 이 금액이죠. 3억 2,013만 원. 그리고 유동부채는 이 금액이죠. 8,613만 원. 이렇게 구하신 다음 계산해 보면 320-130-000 나누기 86-130-000 곱하기 100 하면 371점 땡땡땡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371%인 답을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분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날짜 12월 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기 금액들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금액은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이 금액이겠네요. 요 금액 1억 9,647만 원. 그 다음 매출액은 위로 올라가서 이 금액이겠죠. 6억. 계산해보면 196-470-000 나누기 6억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32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했으니 답은 32% 2번이 되겠네요.